시장이 이렇게 다들 하락하는데도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 있게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계좌의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처럼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수들이나 정말 시장에서 노련한 이런 투자자들, 트레이더분들은 다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익을 잘 내는지 그 핵심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개파락이 마이너스 2.5% 코스피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장중에 조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현재 마이너스 1.4% 정도를 지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촬영 시간은 아직 장 마감이 되지 않은 2시 15분이 좀 지나가고 있고요. 다행으로 좀 버텨주고는 있지만 이제 미국장이 여전히 계속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미국장이 어제 막 마이너스 5%, 4%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대응을 거의 못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분들도 많지만, 돈이 몰리는 섹터를 계속 꾸준하게 잘 관찰을 하고 거기 내에서 종목 선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또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알아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국장 내에서도 섹터를 잘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주덕 스터디 네이버 카페에다가 매일 장전 시황을 올려드리는데 거기에서도 미국장에 어떤 흐름이 있었고 특징적인 것들을 다 적어드리거든요.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그인부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주덕 스터디 만 검색을 하셔도 메뉴에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카페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주덕의 시황 테마 브리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고, 보통은 아침 8시 전후로 업로드가 됩니다. 섹터로 제가 그날 다 정리를 했는데, 항상 물론 맞진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섹터에서 다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이 섹터에 대해서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좀 중요한 이벤트를 이번에 또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9월달 이벤트인데, 나의 투자 인생 스토리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의 투자 인생 스토리, 카페 회원님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겪었던 우여곡절이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올려주세요.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힘들었던 시기, 극복한 과정, 아직은 극복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도 좋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누구나 다들 힘들었던 시기도 있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에게 함께 공유를 해드리면은 아마 그것만으로도 다들 이제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간접 경험도 되고 많은 공감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상품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정된 3분께 신세계 문화상품권 5만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 9월 28일까지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후에 추첨을 하고 다음날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은 여기 나의 투자 인생 스토리 게시판에 들어가서 여기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6분이 이제 작성해 주셨습니다. 제가 장전 시황 브리핑에서 이미 미국장을 쭉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갛게 대부분 급락을 했지만 여기 내에서도 자세히 섹터별로 종목별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전 업종이 하락했으나 곡물주는 일부 상승 마감했다. 실제로 곡물주가 일부 상승을 미국장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재생인 태양광이 마이너스 1%에서 약보합권으로 대부분 다 회복을 하고 방어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술주 위주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관심 섹터가 뭐냐, 태양광, 2차전지, 로봇, 우크라이나 재건, 사료 곡물 등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사료주가 이제 미국장에서 괜찮았고 태양광이 잘 버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로봇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2차전지 테마가 잘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이쪽 섹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뭐 차트, 기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지금 현재 돈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이슈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나 상대적으로 이런 시장의 악재에서부터 자유로운 섹터는 무엇일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금리 인상 이슈,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기술주 위주 굉장히 약세로 하락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섹터가 무엇일까? 태양광 같은 신재생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2차전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와 같이 이제 로봇주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또 로봇주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시장 이슈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은 이런 곡물주나 사료주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의 참여자들, 수많은 고수들이 지금 시장은 매일같이 열리고 분명히 그 안에서도 이런
이런 자금들은 단기 자금이나 이 트레이딩 하시는 자금들은 항상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폭락을 할 때도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거기서 한 수 앞을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 고수라든가 세력이라면은 어느 테마에 어느 종목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고민이 다음에 이어지면은 섹터 내에서 그 다음에 종목 선정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종목 선정까지 내려오고 거기에서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고 기법을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많은 고수분들이 이런 식으로 종목 선정이 이루어지고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많이 고민하는 게 있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아무리 안 좋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섹터를 선정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시장에서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많은 공부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좀 더 종목 선정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가 점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치를 쌓는 과정에서 이런 주덕 스터디 카페를 잘 활용을 하셔서 제가 그래도 매일같이 아침마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종목들을 보면은 제가 태양광, 2차전지, 로보,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사료 곡물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2차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도 개파락 마이너스 2% 시작하고 현재 신고가로 가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미래 나노텍 이런 종목도 개파락 이후에 거의 신고가, 그 다음에 DNT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 그리고 코스모화학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다들 미국장 때문에 개파락을 마이너스 3% 이상 했는데 현재 플러스 5%, 7%까지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시장 때문에 무서워서 던지는 그 물량이 덥석 오전부터 잡는 게 기회였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섹터별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를 역으로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 쪽도 강했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 볼까요? 태양광의 대표격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시초가가 마이너스 1.7%를 하락을 했으나 바로 올라와줘서 플러스 2%대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시장에 이렇게 다들 하락하는데도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관심 있게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계좌의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공부 안 하다 보면은 계속 많이 하락하고 있는 카카오 종목 보고 있거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우하향하면서 계속 좀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의 악재를 그대로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시장의 악재를 비교적 잘 피하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차트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외에도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태양광으로 개파락을 했는데 오히려 플러스 8%까지 가는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로봇주도 마찬가지. 유일로보틱스도 개파락을 했으나 약간 플러스 전환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좋았죠. 개파락은 마이너스 3% 했는데 장중에 플러스 6%까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차트가 살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봐야겠죠. 이런 섹터들에서 계속 우리는 집중하면은 시장이 폭락했대 라고 해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강한 섹터에서만 놀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오늘 데모가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고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 현대 에버다임 무려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장중에 또 플러스 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 내에서 좀 반등이 좀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사료 곡물주였나요? 그죠? 미래생명자원도 개파락이 거의 없이 플러스 5%권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남해화학은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진 않았네요. 그리고 고려산업도 오히려 플러스 개파락을 마이너스 3% 시작했는데 플러스 6%까지 반등이 나왔고 대주산업이 좀 반등이 세게 나왔죠. 대주산업이 마이너스 1%로 시작해서 장중에 플러스 15% 정도까지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2차전지, 태양광, 이런 사료, 곡물, 그다음에 로봇 최근에 강했던 섹터나 아니면 미국장에서 이상할 정도로 잘 버텼던 종목들 테마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시나리오를 구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 반복되니까 솔직히 공부를 계속 안 하면은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꼼꼼하게 체크를 또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공략을 해서 만약에 내가 물렸어.
그러면은 그 물리고 나서 그거를 그냥 주구장창 보고만 있고 대응을 안 하고 있으면은 내가 물린 종목만 계속 쳐다보게 되면서 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몰리는 거에 대해서 흘러가는 테마나 섹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고 공부를 할 만한 그런 의욕이 좀 안 생기거든요. 이미 딴 거에 막 세게 물려 있으니까 그냥 그 종목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반도체에 물려 있으면은 반도체 섹터만 계속 보고,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반도체 주식만 보고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종목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는 뭐가 강했지? 다른 수혜는 뭐가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비록 물려있는 게 있더라도, 또는 좀 더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손절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장기 투자면 상관없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이라면은 시장을 좀 더 넓고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들을 좀 걸러내면서 계좌 운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몇 번 강조 드린 적이 있겠지만 계좌 운영하는 것 또한 좀 더 시장을 올바르게 제대로 보면서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시장이 비록 안 좋아도 어떻게 하면은 비교적 좋은 수익 또는 손실 최소화, 고수들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차트 말씀드리고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하는 게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관점에서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한다고 좌절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기 대해서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